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아주 좋았습니다. 코스피는 1.63% 상승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1.48%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이 매수했습니다. 오늘은 기관들이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업종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일단 세력들 전부 다 합쳐서 1조 2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업종별로 보게 되면 몇 개 업종 빼고는 거의 다 이렇게 많이 매수했습니다. 오늘 시장 수급이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오늘은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3000에서 3200포인트 요 박스권을 다시 돌파를 했는데, 다른 날과 좀 다르게 오늘은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매수에 가세를 했죠.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다시 추세 상승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금융 투자가 매수해서 들어와 가지고 뭐 시장 변동성에 좀 의지해서 투자한다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물론 금융 투자가 더 많이 매수하긴 했습니다만은, 재료를 볼 때 지금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고용이 나쁘다는 것은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호재가 돼가지고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 주식 시장은 희한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호재가 될 수 있냐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기가 좋아져서 앞으로 이 금리 인상이라든지 시장에서 돈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는 가운데, 고용이 이래 안 좋다 보면은 금리 인상 시기가 늦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해가 2021년, 내년이 22년, 그 후내년이 23년입니다. 연준에서는 23년에 금리 인상을 한다 했는데, 최근에 너무 상황이 좋아져서 조기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용 지표가 좋지 않은 걸 보니까, 야, 이 조기 인상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이 유동성 파티를 좀 더 즐길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지금 기대가 있는 겁니다. 여하튼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기관들이 매수해서 이렇게 다시 박스권을 돌파했고, 우리 증시는 사상 최대 신고가를 다시 딱 올랐었습니다. 이래 되면 또 간다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다시 10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위기가 다시 좋아졌어요. 오늘 세력들이 많이 매수를 했는데, 이게 54개 종목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많은 업종을 매수했는데 왜 종목이 많이 없겠어요? 이 54개 종목들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일단은 세력 전반적으로는 대한항공을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게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다 벽을 쳤습니다. 오지 마라 하고 다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백신 접종률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었죠. 그리고 집단 면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미 마스크 풀고 돌아다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가 간 이동을 갖다가 걸어서 갈 수는 없는 거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항공주는 이미 앞으로 괜찮아질 것이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세력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거 보면, 이게 임박했다. 지금 각국 간의 이동이 세력들은 좀 더 활발해질 것이다. 무엇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한항공을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대한항공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현대기아차 좀 조정을 받다가 요즘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휠라홀딩스, 신한지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만도 이런 기업들 있는데, 오늘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이 종목들은 대부분 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뭐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들을 매수했는지 살펴보니까 기아차, 대한항공, 미래에셋증권, 신한지주. 이 증권하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괜찮죠. 그러니까 금융주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또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세력들은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연기금은 뭐 사고 있는지 보니까 대한항공하고 휠라홀딩스, 현대차, SK, 한국조선해양. 연기금은 진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요즘 조선주 잘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선주가 정말로 이 사상 최대 신고가를 완전히 달려서 최정상까지 오르게 되면은 그때 우리는 보따리 사야 될 때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사모펀드 이쪽은 뭘 샀나 보니까 기아차, 휠라홀딩스, 대한항공, 현대차, 삼성증권 이런 거 매수했고 또 그리고 이 투신 우리 펀드 쪽에서는 현대, 기아, 대한항공 그리고 우리 보험 쪽에서는 대한항공, 기아, 농심 이런 거 많이 매수했습니다. 오늘 정말로 이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타계에서도 이래 매수를 했는데 기타계 매수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렸죠. 이 기타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돈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순환 출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 꼭 이래 완벽하게 순환이 아니더라도 기업 간 지분이 좀 복잡하게 얽혀 가지고 있습니다. 여튼 이 기타계가 매수한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경영권을 갖다가 좀 더 확고히 하겠다. 또 하나는 싸니까 지금 좀 많이 매집해 두겠다. 이런 건데, 어쨌든 기타계에서 들어올 때는 주가가 좀 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물론 웬만한 기업들 다 올랐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멀리 보고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지는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조심해야 될 종목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오늘 5월 10일 날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은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그동안은 이만큼 많더니 오늘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대한제당하고 영풍정밀 이 종목들은 단기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세력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은 이 쭉 보면 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은 그리고 하얀색으로 된 부분은 세력들이 별 관심이 없다는 거고 팔고 있거나 관심이 없는 거고 우리는 요 아래쪽에 이런 여기 파란색이 없는 걸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보면은 일단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참모들은 매도 진행 중입니다. 동국제약도 많이 올라서 매도 진행 중이고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 지금 아래쪽으로 보니까 아시아나항공 지금 이 색깔이 칠해지고 있다는 것은 참모들이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지금 그렇죠. 이렇게 요건 변곡점 지표고 요거는 참모들이 최근에 매수한 겁니다. 참모들이 아주 잘 매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변곡점 지표는 앞으로 시장이 상승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날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재무적으로 좋지 않죠.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대한항공도 그렇고 좋지 않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동안 항공주가 좋지 않았던 게 다 이렇게 가로막아서 오지 말라니까 좋지 않았던 거잖아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진짜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항공주 다시 날아갈 수밖에 없겠죠. 요거는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종목들도 좋은 종목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주항공도 있는데 제주항공은 그나마 좀 낮기 때문에 지금 여러 번 봤었죠. 장중수급 분석 시간에도 그리고 마감 시황에서도 자주 나왔던 종목인데 제주항공도 지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여튼 요 나머지 이 종목들 제가 쭉 정리를 해보고 내일 장중수급 분석 시간에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면 정리해 가지고 따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우리 증시가 다시 신고가를 갱신해 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이 박스권 기간 동안에 우리는 경기 민감주 많이 매수해 뒀죠. 그리고 또 보복 소비 관련해서 우리는 계속 매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보유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작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못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매수보다는 매도를 잘못해서 많이 못 먹습니다. 매수는 좀 비교적 높은 가격에 살 수 있어요. 아무리 또 저점에서 매수했다 손 치더라도 좀 진득히 좀 쥐고 있어야 되는데 매도를 잘못해가지고 언제 팔아야 될지를 잘 몰라가지고 이래 돈을 못 버는 경우가 있죠.
안타까운 일이 제가 한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좀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지금 우리 애들 뭐 현대상선 HMM 들고 계신 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애들은 현대상선을 팔 수가 없습니다. 왜 못 파냐면은 애들한테 제가 현대상선 HMM을 정리해주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사고 팔고 하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되물어 볼 수가 있어요. 네가 애들한테 주식을 줬는데 애들이 학교 간다고 바쁘고 미성년자인데 언제 주식 투자를 할 시간이 있었겠노? 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럼 내가 할 말이 없다 아닙니까? 내가 대신 해줬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국세청에서 이건 애들 계좌가 아니라 네 차명 계좌네 이렇게 우길 수가 있어요. 걔가 그런 더러운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 애들은 안 팝니다. 뭐 그냥 성인이 될 때까지 그냥 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대상선 계속 들고 있는데 그분이 그래 말씀하시더라고. 3,000원에 현대상선을 샀대요. 와, 이건 정말 탁월한 선택이죠. 현대상선을 3,000원에 샀다면 진짜 잘 산 겁니다. 그런데 4,000원에 팔아붙대요. 이건 진짜 못 판 거죠. 지금 44,000원이 넘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 물어봤어요. 왜 4,000원에 팔았냐고. 아니면 팔았다 손 치더라도 다시 되살 수도 있었지 않느냐 하니까 뭐 말씀 안 하시던데 안 샀다고 하시던데 한번 판 종목을 다시 보기 싫어서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매수도 참 잘해야 됩니다. 매수도 잘해야 되는데 대부분 매도를 잘 못해서 그냥 쪽 나는 겁니다. 매도를 잘 못해서 쪽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매도에 이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변곡점 지표 이런 거 단기적인 어떤 고점이 다가왔으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그리고 아니면은 뭐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뭐 이 플랜 A 같은 경우는 이 참모들 있죠. 참모들 이렇게 매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참모들이 매매하는 걸 참고를 해서 또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 참모들이 이때 집중적으로 많이 매수했으니까 하고 또 참모들이 이런 거 파는 거 보면은 매도 진행 중인 종목들이 있다 아닙니까? 이런 거 참고해서 하는 건데 하여튼 이 주식 투자다 보면은 자금 운영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하여튼 이 개인들이 돈을 많이 못 번 것 중에 하나가 매도라는 겁니다. 매도를 잘 못해서 돈을 많이 못 버는데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겠거들랑 그냥 들고 계세요. 뭐 어설픈 실력으로 뭐 매도 포인트 찾으려고 뭐 하지 말고 그냥 순리에 맡기고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돈이 너무 무지막지하게 늘어나니까 좀 자산 보존을 좀 하려고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사는 겁니다. 그럼 이 기본 원리 하나만 하더라도 주식을 샀을 때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 가치 하락을 갖다가 어떻게 방어를 하고자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건데 다시 주식을 팔아버리고 돈을 들고 있으면 다시 하락에 동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냥 들고 있으세요. 그냥 들고 있고 조금 더 이래 좀 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연구 좀 하고 또 그리고 너무 좀 한 20, 30%, 40% 이래 먹게 되면 새가슴이 돼가지고 팔아보고 하는데 가끔 제가 들어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집 앞에 이래 놀러 가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 아니면 길 가다가 우연히 이래 만났다 손치더라도 뭐 주위에 이웃들은 제가 주식 투자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한 번씩 물어봐요. 제가 어떤 주식을 샀는데 야 요즘 많이 떨어져 가지고 엄청 고민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뭐 얼마나 떨어졌길래 그러십니까 하니까 마이너스 10%라 그러더라고. 제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마이너스 10%인데 지금 머리가 흰물이 날 지경으로 또 집에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주식 투자를 왜 합니까? 라고 묻고 싶지만 얼굴 붉히기 싫어가지고 뭐 들고 있다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치워버리는데 마이너스 10% 가도 참 뭐 죽다 살아났다 이런 그런 기분인데 한 30% 가면은 뭐 은행 이자고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많이 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주식 시장은 한 5년 이렇게 아니면 3년 이렇게 보유하면은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20배, 50배, 100배 가는 종목들 제법 있습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보유하면은 제법 많아요.
그래서 못하면 최소 3년에서 한 몇 년은 좀 보유해볼 요령으로 주식을 처음에 살 때부터 그런 심정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뭐 매도를 잘 못해가지고 또 얼마 전에 이래 3,000원에 사서 현대상선을 갖다가 4,000원에 팔았다는 참 안타까운 말씀을 듣고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려봤어요. 여튼 우리 시장이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빠질 수가 있겠어요? 계속 갈 일이 안 많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냥 과거 사례를 공부하세요. 뭐 제가 교주도 아니니까 제 말을 믿으세요 이런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냥 주식시장이 사상 최대 신고가를 달성할 때 어떤 사회 현상이 있었는가 전반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선주가 9시 광고나 9시 뉴스 광고나 8시 뉴스 광고에 나오면 이제 시장이 좀 보따리 사고 나가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그 전체 사회적인 분위기를 갖다 쭉 보고서 그러면은 배가 잘 나가면 나는 끝낼란다 생각하고 그때까지 뭐 들고 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올해 보유해서 오래간만에 이래 맞이하는 이 상승 시장에 진짜 한 20-30% 먹고 떨어진다든가 그러면서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못하는 우려를 갖다가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